네, 잔멸거진 이번 순서는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기업 분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잡드림 연구소 강민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국민은행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국민은행. 예, 이제 은행권을 준비하는 지원자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채용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채용문이 지난해보다 조금 넓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국민은행의 그럼 상반기 공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일단 4월 20일 날 마감을 하고 있고요. 네. 약 1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제 서류 전형 이후에 필기 전형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어하는데 네. 그 필기 전형 이후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채용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감이 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채를 지원을 할 때 지원자들이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포인트부터 짚어보고 자소서 항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권. 예, 네. 물론 이제 금융권을 상당 기간 오랫동안 준비한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금융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최근에는 뭐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이공계를 우대하는 금융의 이제 분야의 채용 이 트렌드를 봤을 때 네. 국민은행에 대해서 혹은 이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은행하면 이제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좀 거두는 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예금을 하면 그 돈을 갖고 대출을 해주고 네. 그 안에서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어떻게 보면 중개업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금융업이 이런 중개업 외에도 최근에는 지금 막 증시가 이제 막 불을 붙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이제 기존 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금이 아니라 이런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입할 때 보통 증권사는 접근성이 좀 어렵지만 은행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가입하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이렇게 챙기면서 좀 이제 이익이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업에 대한 특징도 좀 이해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하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나 기업에 대한 분석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국민은행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뭐 하루에 뭐 길 가다가도 엄청나게 보는 게 이제 네.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소매금융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틀림이 없습니다. 소매금융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고객이 이제 여러분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비대면 채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최초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예금 적금을 활용하는 분들이 900만 명이 돌파했어요. KB국민은행에서. 그만큼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은행의 최고 강점인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고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영업을 해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은행 지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국민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이제 합격자의 특징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 합격자들. 예, 네. 예.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업에 지원하면서 금융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입문 교육을 받게 되면 입사하시게 되면 교육을 엄청 속된 말로 굉장히 이제 빡세게 받게 되는데 예.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지식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입사해서 여러분들이 쌓을 수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 금융업은 중개 아까 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그 현장에서 고객과 그다음에 동료들 간에서 소통과 그런 영업 역량을 발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인문학적 수양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과거의 합격자들을 보면은 이공계, 뭐 도시공학 석사 출신인데 네. 늦게서야 자기의 그 재능과 강점을 깨닫고 은행권에 또 지원해서 합격하는 사례들도 꽤 있어요. 예, 이 말은 뭐냐면 합격자들이 물론 이제 금융업만 준비한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로 금융업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해서 합격하는 지원자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업 분석 리포트 KB 국민은행 편 오늘 함께 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로 나뉘어지죠. 예, 맞습니다. 자소서가 약술형과 서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약술형, 서술형.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국민은행 자소서를 보면 일단 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 진행될 것 같고요. 쉽지 않군요. 세 번째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지가 꺾이는 그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약술형 같은 경우에는 뭐 300자 이내로 간단하게 적는 건 맞지만 뭐 기본 역량 3가지, 그다음 행복의 뭐 조건,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무엇이냐, 근데 단체 활동 겪을 때 갈등이라든지 인문학
도서 중에 추천을 좀 해줘라. 이런 게 이제 약술형의 문제고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나서 서술형 문제가 나올 텐데요.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은행원의 모습과 KB 지원한 지원 동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억에 남는 경험 사례와 그 이유. 이게 그나마 아주 무난하고 보너스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때쯤 되면 우리 학생들이 포기하고 싶을 텐데 네. 이 문제를 보면서 야 그래도 좀 해보자.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닌 것 같고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성취하고 싶은 목표와 그에 따른 노력들. 8번은 역사 속 인물과 본인을 비교해봐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KB의 CEO라면 어떠한 전략을 추구하고 싶은지. 문제만 보면 가이드를 작성하는 제 입장에서도 정말 분노가 그러게요. 치밀 수밖에 없는. 저도 지금 이 항목들을 보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나 좀 혼란스러운데 일단 약수령만 먼저 좀 간략하게 살펴보죠. 맞습니다. 전체적인 4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글자 수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스토리 중에서도 이 상황에 대한 거는 굉장히 최소화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강조하는 키워드 1번 같은 경우에 기본 역량 3가지는 일단은 3C라는 걸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3C. 뭐냐면 말 그대로 소통, 그다음에 팀워크, 그다음에 창의성에 대한 그 인문학적 소양 이 3가지를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기 때문에 내가 돈 벌 때 제일 행복하다. 약간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예. 물론 이렇게 쓰는 사람 많이 없겠지만 아까 금융업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금융업 물론 이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업종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와 더불었을 때 더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이미지를 담아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체 활동 겪었던 갈등은 KB의 인재상을 보면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라라는 비슷한 인재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항목에서만큼은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나도 옳지만 타인도 옳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이 인문학 도서 중에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추천은 말 그대로 누구한테 추천하느냐? KB인에게 추천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읽었으면 좋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출발했었으면 좋겠고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좋은 교훈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교훈이 왜 KB금융은행에서 근무할 때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독후감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광탈 가능성이 높죠. 예. 약수령 300자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기본 포인트만 좀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술형 항목들 중에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여쭤보죠. 은행원의 모습과 KB를 지원한 이유, 내가 생각하는 은행원의 모습과 KB 지원 이유 어떻게 작성 포인트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이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삼위일체. 예. 어떤 뜻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금융이란 이러한 가치가 있는 업종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인이라면 이렇게 행동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KB국민은행을 봤더니 거기는 행원들이 이와 비슷하게 행동을 하더라. 나는 그렇기 때문에 KB국민은행을 선택한 거고 나 역시도 그러한 가치관 혹은 그러한 좋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네랑 함께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요. 첫 번째 서술형 항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아주 재밌는 질문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질문이다. 역사 속 인물 중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인물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보여주라. 경험을 서술하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역사 속 인물을 누굴 정할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자세 자체가 역사 속 인물과 역량적인 측면을 비교하게 된다면 굉장히 초라해지잖아요. 네. 근데 인성은 자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을 먼저 고민해 보시고 네. 그러한 모습과 유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수신 장군 하면 굉장히 용맹하고 이럴 것 같지만 네. 지난번에 명량 그 영화를 보면 또 인간으로서 굉장히 맞아요. 고뇌하고 신중하고 네.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인성적인 측면을 잡아가지고 비교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네. 이 항목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만한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 잘 알려진 인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가급적이면 그게 좋은 방법인 게 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연 설명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글자 수가 나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소개로 그쵸.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요 항목도 재밌습니다. 본인이 CEO라면 추진하고 싶은 전략. 굉장히 재밌는 항목이네요. 회사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아이디어를 그쵸. 예, 무료로 이렇게 얻어가겠다는 거죠. 아주 합법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물어보는 의도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문성 있고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기보다도 얼마나 이 KB 국민은행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KB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명확한 포부를 갖고 있는 걸 증명하면서 아, 이 친구는 입사해서 업무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 끝까지 버티면서 KB랑 함께 근무할 의지가 있는 지원자구나. 즉 전문성보다는 로열티를 강조해야 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좀 표현하면서 좋겠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민은행이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150명씩 이제 채용을 할 예정을 발표를 했죠. 경단녀들은 자소서에 어떤 점 어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한테도 종종 저보다 나이가 문의가.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컨설팅을 받으러 오세요. 왜냐하면 CJ도 이제 리턴십이라고 해서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공채가 있고요. 그쵸. KB도 이제 이러한 움직임을 좀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도 직무 전문성이고요. 왜냐하면 경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이기 때문에 인성적인 측면으로 강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경력 단절이기 때문에 이미 재반 여건상 나는 입사해서 안정적으로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가족의 동의와 혹은 나의 자녀 환경 등이 이미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입사해가지고 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기업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라는 것을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민은행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또 힘이 될 수 있는 한 말씀 전해 주실까요? 네. 일단 학생들이 걱정을 합니다. 내가 합격해서 필기전형 어차피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못 볼 것 같아요. 그건 서류 전형 합격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고민이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100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강점은 회사가 평가한다. 여러분이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잡드림 연구소 강민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